배우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겠지. 30년 동안 함께 살았고 또 모기지도 다 갚았고 또 아이들도 다 키워낸 집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자녀들도 이 집의 권리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녀들과 상의하지 않고 어떤 집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결혼을 했는데 왜 내 집이 아니죠? 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집은 자동으로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은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 또 유언장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시니어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되는지, 또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자녀들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속세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누가 이 집의 소유자가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우자가 계속 이 집에 살고 싶어도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이 배우자가 사망 후에 집 소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두 번째로 유언장이 없으면 온타리오 주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 번째로 왜 어떤 가족은 문제없이 넘어가고 또 어떤 가족은 분쟁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누구 것이 되는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동으로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 상속 절차를 거치는 구조인지입니다. 집을 등기하는 방식에는 여러 법률 용어가 있지만 이 시청자분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집이 자동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동생존권, 또 어떤 분들은 공동합유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어로는 조인트 테넌시가 있고요. 또 지분 소유권, tenants in common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공동합유권보다는 공동생존권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공동생존권은 이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지분이 자동으로 남은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분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반면에 이 사업상에 혹은 모기지 관련한 이유로 지분 소유권을 하신 경우를 봅니다. 지분 소유권은 이 사망한 배우자의 자본이 유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상속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남은 배우자가 집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 시세는 100만 불입니다. 모기지는 모두 갚았다고 하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3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남편 지분인 50만 불이 유산으로 들어갑니다. 50만 불은 여전히 배우자의 몫이고요. 여기서 유언장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 상속법이 이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50만 불 유산 중에 이 35만 불이 우선은 배우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배우자가 먼저 35만 불을 받는다고 하나요? 온타리오주에는 배우자 우선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언장이 없어도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먼저 보장해주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20만 불이었지만은 2021년부터 35만 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산은 50만 불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35만 불을 받습니다. 그러면 15만 불이 남게 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의 경우에 남은 15만 불 중에 또 3분의 1은 배우자가 또 3분의 2는 자녀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 15만 불의 3분의 1은 약 5만 불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35만 불 플러스 5만 불, 그래서 총 40만 불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나머지 10만 불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만 불과 10만 불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십니다. 배우자가 40만 불을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집 전체 가격은 여전히 100만 불입니다. 배우자에게 현금 40만 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이 집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시니어 고객분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는 결국 집 문제이고 또 주거 문제이고 또 노후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프로베이트, 즉 검인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이 유산은 누구 것이고 누가 처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타리오 주정부에 내는 유산 행정비입니다. 유산 행정세는 영어로 Estate Administration Tax, 약자로 EAT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 가치가 50만 불이라고 하면 첫 5만 불은 제외됩니다. 남은 45만 불에 대해서 약 1.5%가 적용이 됩니다. 계산하면 약 6,750불입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유산 구조가 단순하다면 대략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복잡하게 되면 5,000불에서 8,000불까지 분쟁이 생기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례에서는 유산 행정세로 약 6,750불, 변호사 비용으로 3,000에서 8,000불 정도, 그래서 총 비용은 대략 9,750불에서 14,750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장은 보통 5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면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커먼로 관계인 경우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법적으로 배우자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 법적 권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 집의 등기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생존권, 조인트 테넌시인지, 지분 소유권, 테넌스 인 커먼인지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이고 또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 문제도 결국은 집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유언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집이 공동생존권, 또 조인트 테넌시인지, 지분 소유권, 테넌트 인 커먼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신다면 댓글에 확인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